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무패가 있어요. 승무패가 있기 때문에 분석 끝나고 나서 승무패 초안도 1,000원짜리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같은 경우는 한 놈씩 애를 매깁니다. 그죠? 가와사키 오바 때문에 또 우라와라 또 묶어왔다가 또 한폴락이었고, 또 쌍마인을 조금 봤다가 이제 오릭스 마인과 또 소프트뱅크 마인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요. 소뱅은 또 마인까지 시원하게 조금 해줬는데 오릭스 대박 경기였습니다. 일단 10대 8로 재역전을 했죠. 9회 말 이제 또 마지막 공격 이제 또 2사 남기고 솔로프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뱅 마인이 맞았다. 소뱅 마인이 맞았고 오릭스는 일반승만 조금 했던 케이스였어요. 조금 아쉬웠고요. 자, 지금 현재로 또 이제 또 진행되고 있는 배당업입니다. 배당업은 또 5.4배, 한신오바, 또 간바팬, 또 LG승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간바는 또 대승을 했죠. KT가 또 말썽이네요. KT가 오늘 또 오원석이가 조금 털려버리고, 황동화를 못 털었던 게 무엇보다 조금 문제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오늘 경기는 조금 잘 안 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래도 약간 조금 해외 축구 페이스 또 좋은 편이고 일단 또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 오늘 완벽하게 한번 또 쓸어 담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여러분들 또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약간 미리 또 챔피언십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거든요. 근데 마지막 경기 때 약간 동기부여 있는 팀들도 좀 있는데 좀 사고 나는 경기들이 좀 많아요. 챔피언십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외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비아렐과 레반테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발렌시아 더비죠. 비아렐도 발렌시아 지역이고 또 레반테도 또 발렌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발렌시아 더비로서의 진행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또 비아레알도 지금 이제 상위권 지금 조금 챔스권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 레반테는 지금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죠. 레반테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 또 최근에 또 경기를 또 조금 좋긴 좋아요. 19위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17위 알라베스와 승점 3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반테의 지금 현재 동기부여 강등 버프가 조금 발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무엇보다 근데 양 팀들은 상관의 홈 경기에서 강해요. 일단 비아렐은 또 비아렐 레반테전에서 홈 경기에서 최근에 3연승을 달리고 있고 또 레반테 홈에서는 또 비아렐이 또 2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의 페이스의 상호간의 강점들이 홈에서 조금 발휘가 됐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용기 무엇보다 또 레반테가 또 물론 또 최근의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은 원정 경기 3승 4무 9패예요.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 뚜렷한 고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비아렐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비아렐도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또 홈에서 닭공놀이를 잘 보여주고 있고 부상자도 거의 다 합류를 해서 미카우타제, 모레노 이런 자원들 전부 다 또 가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약간 비아렐 일반승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다만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팀 매치는 조금 다득점도 빈번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바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도 긍정적. 이 경기는 역시 또 비아렐의 홈발, 상원의 홈강세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비아렐도 동기부여는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또 우디네세와 토리노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또 토리노 같은 경우는 리그 최다 실점 2위 팀입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이제 조금 유달리 또 실점이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스탠스 이런 걸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 우디네세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또 우디네세전에 조금 강해요. 토리노가 또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 시즌 막판 경기력도 또 토리노도 최근에 조금 공격력의 상승세 또 부상자들의 또 복귀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또 리듬감이 나쁘지 않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기는 이제 2.5 기준점이더라도 오버사이드 세리 경기지만은 충분히 또 오바로도 컨디션을 조금 잡아보셔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서 일단 우디네세 물론 또 경기력이 나쁘진 않죠. 근데 우디네세가
생각보다 역시 또 상성관계를 조금 타는 팀이거든요. 또 강한 팀 상대로 또 강하고 또 약한 팀 상대로 조금 약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토리노전의 열세 이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요 경기 약간 토리노 프렌 가능성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라인업도 오히려 토리노가 조금 더 좋은 편이거든요. 일단 그런 의도를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충분히 또 프렌과 함께 먼저 또 오바를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와 함께 프렌 조금 요 패턴은 조금 제외할게요. 아시겠죠? 요 패턴은 좀 제외하고 무승부 배당법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은 되는데 안전한 프렌과 오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하이덴하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에른 뮌헨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직전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정말 또 아쉬운 패배를 당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홈 경기에서 어떻게든 이제 파리를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리그는 우승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요. 별다른 이제 또 내용적으로 리그를 조금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고 오늘 경기는 또 많은 자원들이 또 빠질 경기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약간 1.5군 내지 이렇게 조금 구성을 했다가 막판에 또 이제 또 올리세와 케인을 넣으면서 뭐 경기를 끌고 갔던 경기도 좀 있긴 하지만은 이젠 또 홈 경기라 하더라도 리그 의미는 없어요. 없는 내용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도 이제 강등 버프를 조금 받고 있고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강등권 탈출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그림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바이에른 뮌헨을 보기에는 너무 똥배당이지, 그지? 너무 똥배당을 받았고 또 하이덴하임을 가자니 원정에서 고질적인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오늘 덜어내십시오. 오늘 경기는 요 경기는 패스를 하시더라도 조금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어느 봐도 패스예요. 어느 봐도 패스고 약간 그래도 약간 2프렌 정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요 경기는 조금 비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자니 조금 체할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프랑크푸르트와 또 함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함부르크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또 함부르크도 역시 또 동기부여는 있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3연패를 당하고 있고, 지금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강등권보다 5점이 앞서 있어요. 5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내에서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있다. 3경기 남았습니다. 분데스리가. 일단 비기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또 잔류 경쟁 이렇게 조금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오늘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보이긴 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워낙 또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원정에서 2승 4무 9패로 올 시즌 또 상당히 또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현재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3경기 남은 상황에서 지금 순위 7위죠. 7을 달리고 있는데 6일 레버쿠젠과는 이제 격차가 12점 차로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 진출은 조금 무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7위를 지키면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이제 프라이부르크, 파리와 또 동률, 승점 동률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프랑크푸르트는 역시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인데요. 무엇보다 프랑크푸르트는 7위 수성이 무엇보다 조금 중요하고 함부르크는 약간 오늘 승점 1점이라도 조금 중요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자, 무엇보다 함부르크는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약합니다. 최근 13경기 동안 어떻게 또 프랑크푸르트와의 매치에서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 또 부르가르트가 또 프랑크푸르트가 복귀하는 내용이고요. 뭐 바추아이, 뭐 도안 이런 자원들이 빠져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괴체가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또 여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조금 홈발의 기세 또 무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 성적 7승 3무 5패예요. 나름 또 준수한데 함부르크 전만큼은 천적급의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한번 또 좋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개인적으로 용이랑 언어반은 패스입니다. 언어반은 조금 버리시고 일단 승패람의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를 바로 갑니다. 접근을 조금 해보시길 바래요. 무승부 뭐 가능성 역배 가능성 조금 보고 계시는데 프랑크푸르트전에 함부르크 되게 약하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바 패스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레멘과 아웃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양 팀들은 이제 또 12위와 또 9위를 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양 팀들 지금 동기부여는 살짝 조금 빠져 있습니다. 살짝 이제 동기부여는 조금 결여돼 있고 그런 의미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3경기 남은 상황에서 강등권과 또 승점 6점 차 앞서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조금 뭐 그래도 조금 안정권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웃국 같은 경우도 지금 3경기 남은 상황에서 일단 역시 또 지금 프라이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이런 팀들과 또 이제 컨퍼런스 경쟁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승점 6점 차야. 6점 차. 어떻게 보면 브레멘은 강등권과 승점 6점 차. 또 아우쿠스부르크는 유럽 대항전권과 승점 6점 차.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팀들은 무엇보다 오늘 경기 상대 또 공격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가능성이 또 보인다. 특히 또 아웃국 쪽이 조금 돼요. 아웃국 쪽에서 훨씬 더 라인업을 조금 끌어올리고 운영을 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라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는 패스입니다. 조금 최근에 브레멘도 약간 부상자들 조금 합류가 조금 긍정적이긴 한데요. 무엇보다 아웃국전에 또 약해요. 아웃국전에 조금 고전한 내용들이 좀 있는 만큼 전 요 경기는 이제 승패 패스 2.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똥배당이 잡혀 있는데 또 납득은 돼요.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승패는 오늘 과감하게 한번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역배 가능성 살짝은 조금 보고 있어요. 자, 다음 게임은 또 유베르린과 쾰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양 팀들 13위와 1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두 팀들은 이제 유럽 대항전권을 좀 노리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두 팀들의 필요한 스코어는 물론 또 유베르린도 승리를 거두면 너무 좋겠고 쾰른도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승점 1점이더라도 두 팀 다 조금 만족할 수 있는 경기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남은 경기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승점만 차근차근 쌓더라도 일단 두 팀의 목표는 이제 잔류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저는 이 경기가 약간 무승부의 또 향기가 조금 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쾰른이 원정에서 조금 부진하겠는데요. 또 유베르린과의 또 매치에서는 또 나름의 또 저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 좀 있어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쾰른프렌의 가능성,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 요 경기는 이제 어느 반은 조금 패스입니다. 어느 반은 지금 이제 동배당이 조금 잡혀 있는데 저도 일단 요 경기는 어느 반은 딱히 손이 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쾰른프렌이나 조금 무승부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호펜하임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닭공이잖아요. 미친 닭공률을 조금 보여주는 팀인데 유달리 맞대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맞대결 같은 경우는 양 팀들 계속해서 3연속 무승부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스코어도 이제 약간 저조합니다. 일단 기준점 대비해서 상당히 또 언더 경기들이 조금 많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직전 올 시즌 이제 슈투트가르트 홈에서도 0대0의 무승부. 뭐 작년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뭐 두 팀 다 1대1 계속해서 무승부를 조금 연출했을 정도로 상대전에서 올 시즌 작년 시즌 딱히 그렇게 또 공격적인 스탠스들이 잘 안 먹혔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희한하죠. 왜냐면 이제 약간 두 팀 결이 조금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호펜햄도 공격적이고 또 슈투트가르트도 공격적인데 생각보다 이제 약간 상성관계가 조금 비슷한 팀들이 만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포텐이 터지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일단 이제 또 호펜햄도 약간 수비를 내리는 팀들한테 조금 강하고 슈투트가르트도 약간 그런 면들이 좀 있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양팀 매치업 최근에 3연속 무승부입니다. 무승부를 조금 기록하고 있는 매치인 만큼 오늘 경기는 상당히 또 팽팽한 매치가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이제 안전한 접근 포인트 슈투트가르트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승부를 조금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렌이 될 것 같고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오늘 패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해서 두 팀 다 닭공이기 때문에 오버를 또 노렸다가는 두 팀의 최근의 맞대결은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일단 안전한 프렌 사이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양 팀들 맞대결은 다 득점이 없다. 이런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랜드포트와 웨스햄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브랜트포트 역시 또 홈발이 상당히 또 좋은 팀이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웨스트햄도 최근에 약간 부상 여파들이 개선이 되고 나면서 최근 또 경기력들이 또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팀들의 매치업 오늘 또 상당히 또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브랜트포트는 이제 올 시즌 7승 7무 3패 홈에서 상당히 또 호성적을 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반면 또 웨스트햄은 또 이제 4승 5무 8패로 원정 성적이 조금 부진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최근에도 웨스트햄이 에버튼도 잡아내고 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또 마르세유에서 쫓겨나고 예전에 또 브라이턴에 있었던 제르비 감독이 또 부임을 했죠. 그러면서 일단 팀을 조금 이제 제르비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조금 팀이 좀 폼이 올라와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웨스트햄이 최근에 약간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무엇보다 제르비 감독의 일단 브라이턴 시절의 운영들이 조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랜트포트도 역시 또 홈 경기가 강하고 티아고가 또 건재한 상황에서 상당히 또 좋은 플레이를 조금 이어주고 있긴 하지만은요.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웨스트햄이 일정 수준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또 브랜트포트가 무엇보다 일단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6경기 동안 지금 현재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약간 하락세가 또렷하다는 점들 이런 조금 생각했을 때는 요건 약간 이제 또 웨스트햄 프렌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또 어너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간 2.5 기준점 오버도 한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브랜트포트가 워낙 또 공격적이고 그런 면에서 또 홈에서 또 실점도 조금 많은 편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이 경기 오버로도 충분히 또 한번 공략 대상을 조금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바 요 경기도 똥배당이죠. 똥배당이지만 충분히 또 노림수가 있을 수 있고 웨스트햄 프렌 또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뉴캐슬과 브라이턴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뉴캐슬 상태가 안 좋다. 우리가 알고 있던 뉴캐슬은 그래도 홈 경기는 조금 강했던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최근 4연패요. 4연패로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챔스 탈락 이후로 폼이 떨어졌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리그 경기도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뉴캐슬이 올 시즌 챔스권까지 또 도약을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15위입니다. 강등권까지 떨어졌어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볼테마데가 이제 부진하죠. 볼테마데가 올 시즌 초반엔 조금 폼이 좋았는데 상당히 또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브라이턴전에 약해요. 브라이턴전에서 최근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이제 또 브라이턴은 이제 또 뉴캐슬 원정에서 또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최근 또 브라이턴이 원정에서 다소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유달리 뉴캐슬 원정에서는 상당히 또 되려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브라이턴 5경기 무패행진 달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6위자를 달리고 있는데 5위까지 EPL은 또 챔스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기부여 불타고 있어요. 물론 또 뉴캐슬도 지금 현재 나름 또 이제 또 울버햄튼이 또 지금 강등이 또 확정이 돼 있고 번리도 확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강등권과 승점 8점 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뉴캐슬은 그래도 조금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브라이턴의 동기부여를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역배당, 프랜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뉴캐슬 최근 브라이턴전에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이게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너바 패스하시고 일단 역시 역배 프랜 한번 더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울버햄튼과 썬더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는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또 강등이 확정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 같은 이제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썬더랜드도 이제 무엇보다 1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2연패로 조금 부진한 데다가 특히 또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홈 경기에서 5대0의 대패를 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수비 밸런스가 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원정 성적이 올 시즌 조금 홈 대비해서 기복이 조금 심하죠. 원정에서는 4승 5무 8패로 홈에서는 극강인 반면에 원정에서의 부진들은 또렷하게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는 패스야. 승패는 패스 하셨으면 좋겠고
울보도 지금 계속 갖다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또 수비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적인 폼들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 썬더랜드도 최근에 또 에스턴 빌라전, 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전 대패로 인해서 두 경기 동안 실점이 9실점이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여기는 한번 오버사이드로 역배당을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는 뭐 썬더랜드 사이드로 빠지고 있는데요. 울버햄튼 그래도 홈에서는 또 나름의 또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오바만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발렌시아와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꼬마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보다 다음 주 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 또 챔스 올인 모드죠. 챔스 올인 모드고, 물론 또 리그도 약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이제 무엇보다 챔스 일정을 조금 좋게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또 리그 순위도 이제 또 4위를 달리고 있고요. 5위 베티스와 승점 10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를 버리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무엇보다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는 일단 아스날과의 또 경기를 조금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인다. 자, 오늘 경기는 알바레스 빠지고요. 일단 명단 제외입니다. 쉐를로트 명단 제외, 바리오스, 줄리아노, 니코 부상 여러분 조금 포함해서 오늘 대거 이제 주전 에이스들 8명이 조금 빠지는 경기예요.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에서 일단 꼬마가 원래 또 원정이 좀 안 좋아요. 원정 성적이 올 시즌 순위 대비해서 4승 5무 7패야.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는 일단 역시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면은 여기는 충분히 또 발렌시아 사이드로의 정배당은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행리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반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발렌시아 사이드의 정배당 오늘은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또 꼬마가 원정 성적이 그냥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포함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위트르트와 브레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LADBC도 상당히 또 순위 경쟁이 또 치열한 가운데 있죠. 그런 부분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위트레트 지금 8일 달리고 있습니다. 8일 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또 유럽 대항전까지 지금 진출을 조금 노리고 있는 가운데 조금 상황에 따라서 약간 조금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7위 헤이렌방과는 또 이제 승점 7점 차, 알크마르와는 또 승점 5점 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판까지 또 집중도를 잘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브레다도 지금 동기부여는 있어요. 동기부여가 또 나름 또 있고, 지금 이제 템스턴와의 또 격차가 이제 승점 5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잔류 버프 이런 부분이 약간 가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원정 성적이 올 시즌 1승 5무 9패입니다. 1승 5무 9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리그 최소 득점 1위 팀이에요. 무엇보다 최다 실점 1위 팀은 헤라클레스인데 정말 골을 못 넣는 팀이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브레다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1경기가 펼쳐졌어요. 경기가 이제 리그 경기가 31경기가 펼쳐졌는데 30골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경기당 한 골이 안 들어가는 팀이 브레다야. 그렇다고 수비가 탄탄하냐? 그렇진 않단 말이지. 수비는 또 상당히 또 많은 실점들을 조금 허용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브레드는 득점이 안 돼. 헤라클레스는 실점이 너무 많고 이런 팀이고, 반면 또 위트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홈경기 3연승입니다. 홈경기 3연승 포함해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홈경기만큼은 위트레트 상당히 또 좋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그 최소 실점 1위 팀이기 때문에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에요. 언어바가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일단 요 경기는 위트레트 승패 랜업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PSG와 로리앙의 경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도 물론 지금 현재 약간 챔스 일정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바이른 뮌헨과의 또 매치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일단 막판에 또 실점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상당히 또 불안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리그 일정보다도 조금 챔스에 무게감을 둘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리그도 지금 이제 약간 파리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파리가 조금 지금 랑스와 또 순위 경쟁을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일부 롯데가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이강인이 조금 출격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역시 또 1.5군 내지 약간 이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인데, 일단 이제 오늘 경기 뭐 크바라츠켈리아 뭐 두에 이런 자원들은 조금 결장할 가능성 조금 보이고, 뭐 일단 바르콜라나 아니면 또 이강인 이런 느낌으로 조금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로리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홈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컨디션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대략 또 부진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일단 로리앙도 약간 동기부여가 좀 빠졌습니다. 이제 상위권 도약을 조금 노리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잔류는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딱히 최근에 약간 동기부여가 결여돼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1.5군이더라도 실제 PSG의 약간 전력 우세를 조금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역배당 이렇게 로리앙 홈이라면은 파리가 조금 고전하거든요. 로리앙 홈에서는 조금 파리가 고전하는데, 대로 또 로리앙은 또 파리 원정에서 조금 고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1.5군이라도 파리가 충분히 또 승리는 거둬낼 가능성이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라인업 자체도 또 로리앙보다는 파리 1.5군이 훨씬 더 강한 것도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일단 요 경기 핸디값 잘 설정해서 한번 더 접근할 시대 너무 큰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파리 사이드 그래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모와 나폴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표 이렇게 조금 띄워놓고 또 진행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모와 나폴리.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코모 같은 경우도 역시 또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죠. 지금 이제 5위 자리를 달리고 있고요. 나폴리는 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매치업을 조금 끌고 가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세리에 같은 경우는 좀 4위까지 유벤투스까지 지금 현재로 조금 챔스 진출되고요. 5위가 유로파, 6위가 컨퍼런스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모 입장에서는 유벤투스와 지금 승점 3점 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들을 조금 안고 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이제 나폴리 입장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나폴리는 상당히 또 지금 2위 자리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승점 1점이더라도 따박따박 조금 챙길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전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팽팽한 맞대결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약간 이제 조금 나폴리가 원정 성적이 홈 성적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일단 9승 2무 6패로 올 시즌 그래도 5할 성적을 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인터밀란과의 또 승점 10점 차 이렇게 조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신락 같은 역전승의 희망이긴 하지만은 4경기에 또 약간 좀 승점 확보,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는 점들, 이런 거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모가 이제 시즌 초반, 뭐 시즌 중반, 후반부까지도 약간 분위기가 조금 좋았다가 최근에 약간 하락세예요, 그죠? 약간 하락세로 조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제일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나폴리 프렌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누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또 이제 나폴리, 일단 저는 약간 원정견은 조금 신뢰하지 않습니다만은 약간 또 이제 무승부 역배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접근 포인트 1.58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프랜사이드의 접근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반은 패스 하시고 일단 요 경기는 프랜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품어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과 풀럼의 런던 더비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스날 지금 순위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죠. 지금 이제 맨시티가 지금 현재 컵 대회 일정으로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아스날이 지금 순간적으로 약간 지금 1위를 탈환했어요. 탈환했지만은 맨시티가 경기를 덜 치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 가운데 또 리그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챔스 일정도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일단 다음 주 일정 무엇보다 조금 무게감을 둘 가능성도 조금 보이고,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일정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풀럼 같은 경우도 그냥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은 런던 더비 중에 양 팀들의 매치업은 상당히 또 다득점이 많은 매치예요. 일단 지금 현재로 풀럼도 무엇보다 7위 본머스와 승점 1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잔류는 확정이 됐고, 이제 또 유럽 대항전 진출이
조금 열려있는 만큼 오늘 수비적인 운영이 안 나올 것이다. 두 팀들 만날 때마다 피 터집니다. 이 런던 더비에서만큼은 상당히 또 난타전이 빈번하게 조금 펼쳐지기 때문에 승패 패스하세요. 승패 패스하시고 요 경기는 전반 오버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2.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양 팀들의 매치는 최근에도 꾸준한 난타전이 또 아스날 홈에서는 펼쳐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풀롬 원정에서는 조금 조용했거든요. 아스날 홈에서는 늘 난타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알라베스와 또 빌바오의 바스크 더비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이제 또 바스크 지역은 또 아시다시피 홈팀이 강해요. 홈팀이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 경기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라베스는 이제 주포 보이가 오늘 또 이제 부상입니다. 부상이고요. 빌바오는 유달리 또 약간 알라베스 원정에서 조금 고전하기도 하지만은 득점이 잘 안 돼요. 원정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다면은 요 경기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이 매치는 뭐 오사수나와 또 빌바오 매치, 소시에다드와 빌바오 매치의 또 바스크 더비는 늘 난타전이 조금 빈번하고요. 알라베스와 빌바오의 이 바스크 지역 더비는 늘 저득점입니다. 아시겠죠? 저득점. 요 경기는 이제 승패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2.5 언더는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버쿠젠과 라이프치히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상당히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죠. 일단 위에 경기 슈트가르트와 이제 또 무엇보다 호펜하임의 매치는 생각보다 양 팀들이 맞대결이 조금 저득점이 조금 빈번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레버쿠젠과 이제 또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양 팀들의 매치업들은 늘 난타전이에요. 핵난타전이야.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3.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또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물론 또 6위를 달리고 있고요. 6위 자리에서 지금 3경기 남았는데 지금 4위 슈투트가르트와의 승점 차가 2점 차밖에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챔스권 진출 다툼이 상당히 또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또 라이프치는 최근에 또 5연승이죠. 파죽의 5연승으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무엇보다 저는 라이프치 디오망디 폼이 무엇보다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상당히 또 호물루와 함께 공격진들의 폼들이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로 조금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면은 레버쿠젠은 이제 작년에 정점했죠. 사비 알론소 감독이 또 있었을 때 그때가 조금 정점이었던 내용이라 일단 올 시즌 뭐 코파네 뭐 시크 이런 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조금 예전 같은 기량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경기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여요.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려보셔도 좋을 정도로 라이프치가 최근에 미친 5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프렌이나 오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는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배제할 수가 없다. 디오망디 볼터치 오늘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뿐 정말 너무 잘해. 아무튼 저는 조금 디오망디 최근에 조금 소름 끼치는 경기들을 조금 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와 모나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강등권이죠. 강등권에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남은 경기 내에서 조금 소극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메스도 이제 또 오세르와의 또 격차가 승점 9점 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갖다 박아야 돼요. 이제 또 무엇보다 수비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모나코도 원정에서 실점이 조금 많은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 3.5 기준점 오버사이드 배당 빠지는 건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스 같은 올 시즌 메스는 리그 최다 실점 팀이에요. 무엇보다 이 실점률이 전체 어떻게 보면 B클럽들 이런 수치들 중에서 상당히 또 높은 지표입니다. 31경기 동안 실점이 70실점이야. 70실점. 그럴 정도로
31경기를 치는데 70골을 먹혔어요. 그럴 정도로 경기당 거의 2.5골 이상을 실점을 하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는 경기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또 모나코도 지금 동기부여가 조금 불붙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기부여로 조금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또, 상대전에서 조금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일단, 모나코 사이드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나코 승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또 여기는 3.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아약스와 아인트호벤의 또 자존심 더비로 자존심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승패 조금 아약스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습니다. PS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부상 여파도 조금 커요. 부상도 상당히 또 늘어나 있고, 그 가운데 또 무엇보다 또 아인토벤이 지금 우승을 확정을 짓고 나서는 최근에 경기력들이 딱히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유단리 또 아약스와의 또 경기에서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지금 현재 또 아약스는 또 상위권 도약,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4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남은 경기 상황에서 충분히 또 이제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늘 경기 네이맨의 경기를 조금 보자면은 일단 아약스가 지금 승점 1점 차로 네이맨을 추격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동기부여는 아약스 쪽이 상당히 또 큰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또 아약스가 또 유달리 아인토벤전에서 최근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여기는 아약스 정배당 납득이 된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 아약스는 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은 수비가 좋아졌어. 원래 또 닭공이었는데 수비 밸런스를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언어반은 저는 약간 비추입니다. 언어반은 비추로 조금 보고 있고요. 아약스 일반승만 아주 조금 조심스레 그렇게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아탈란타와 제누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탈란타도 지금 이제 7을 달리고 있죠. 이제 무엇보다 아탈란타도 상당히 또 동기부여를 조금 크게 조금 안고 있는 팀이고, 반면 또 제누아도 1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누아는 또 이제 약간 강등권과의 격차를 조금 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누아도 지금 현재로 크레모네와의 또 격차가 승점 11점 차, 조금 유리한 고지에 조금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7위자를 달리고 있죠. 이제 약간 조금 뭐랄까요, 남은 경기 내에서 로마를 잡아야 돼요. 6위 로마를 잡아야지만은 컨퍼런스 진출까지 조금 유력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탈란타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들이 조금 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무엇보다 제누아가 최근에 경기력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제누아전은 6연승입니다. 6연승. 그럴 정도로 유달리 또 제누아는 아탈란타 상대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또 아탈란타가 또 크리스토비치나 이런 점들이 또 폼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 홈 경기도 9승 5무 3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가운데 역시 또 상대전 천적을 조금 만났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저는 요 경기 아탈사이드의 정배당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비추고요. 어느 반은 비추고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맞습니다. 용인은 이제 아탈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요. 어느 바 비추, 용인은 아탈의 제노아전 강세, 홈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사수나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사수나 올 시즌 홈 경기 극강입니다. 극강 9승 5무 2패예요. 원정이 개판 쳐서 그렇지 홈 성적만 따지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1위, 2위 이 정도 수준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홈에서의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또 바르셀로나는 야말이 부상이죠. 야말이 부상이라는 점들이 상당히 또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격차를 조금 벌려놓긴 했습니다. 그죠? 이제 또 레알 마드리드와의 또 격차가 조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승점 11점 차로 조금 여유가 조금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애들을 조금 또 감안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물론 또 챔스 탈락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 원정에서 일단 패배를 당했어요. 한 차례 또 패배를 당했는데 무엇보다 그때 당시 4대2 대패였습니다. 4대1의 대패로
상당히 또 고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지? 약간은 이제 2프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바셀 최근에 오사수나 원정, 이 오사수나 상당히 또 이 원정 일정에서 정말 고전합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차라리 요걸 조금 생각하신다면 3.5 기준점 오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 팀들의 매치는 또 늘 란타전이 조금 빈번하기 때문에 오버를 먼저 고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오버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 바셀은 조금 조심하셔서, 일단 저는 오사수나 프렌도 그렇다고 추천드리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한번 요렇게 한번 조심스레 한번 또 포커스만 오버와 함께 프렌 살짝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이맨과 테스타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올 시즌 레이맨이 상당히 또 좋았던 건 린센의 이제 합류였죠. 린센이 합류하면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건데 또 공격이 너무 잘 풀렸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또 원활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최근 이제 레이맨의 문제가 뭐냐면은 득점력은 아직까지 준수해요. 상당히 또 득점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실점률이 지금 극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폼이 딱히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테스타 지금 현재 잔류권이죠. 딱 잔류권에 걸쳐져 있는데요. 뭐 테스타의 동기부여 충분히 또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패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저는 요 경기는 3.5 기준점 오버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승패도 승패지만은 무엇보다 오버사이드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발생이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여기는 오버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니스와 랑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동기부여는 랑스죠. 랑스가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조금 아직까지 파리 생제르맹과의 1위 경쟁 이런 걸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랑스가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니스가 근데 조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최근 이제 홈 공식전은 지금 이제 9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9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니스가 홈에서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무엇보다 랑스는 또 니스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니스 원정에서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요 경기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또 니스 프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니스가 최근에 또 홈 경기만큼은 최근 시즌 막판에 잘 유버프를 받고 홈에서는 잘 앉아요. 잘 앉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랑스도 홈에서는 극강이지만은 원정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내용도 조금 고려했을 때 여기는 약간 프렌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약간 3.5 기준점이라면은 약간 조금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언더도 긍정적이고요. 일단 무엇보다 공식전 홈 경기 9경기 동안 무팽진을 달리고 있는 니스의 강등 버프, 잔류 버프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주간 경기는 뭔가 조금 아쉬웠죠. 우리 정말 뭔가 어떻게 그렇게 한 놈씩 애를 먹일까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해외 축구 곧바로 또 반등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역시 또 오늘 경기 조금 좋은 배당도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제 배당업은 또 16배, 고배당은 55배입니다. 깔끔하게 먹고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내일 또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더 좋은 적중 보여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다!